네, 반갑습니다. 신학경제연구소 TV 이윤환입니다. 주제는요, 지역에 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오늘은 서울시에 이제 25개 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 이 두 곳을 지역 분석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동구하고 광진구인데요. 이제 전체 그 규제 지역, 뭐 조정 대상 구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에서 아직 남아있는,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4군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용산, 그리고 이쪽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이제 송파구가 돼요. 자, 이렇게 규제 지역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곳, 또 여기까지 풀어서 소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띈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막아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후방 뭐 이런 선인데, 사실 이 마지노선에 대한 얘기가 재미난 게 1차 세계대전 때요,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이 독일하고 이 접경지대에 프랑스가 이제 세워둔 이제 마지막 최후방 노선을 이제 거기에다가 뭐 철조망을 친다든지 벽돌을 싼다든지 해가지고 그 선을 쌓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 마지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노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무슨 마지노선이 뭐 우린 순수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노라는 국방부 장관이 계획하에 마지노선을 세웠다. 그게 최후 보루선이다. 뭐 이렇게 지금 쉽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어쨌든 마지노선 한다면 이 용산구와 이 강남 3구가 된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자, 이 용산구의 위치는 서초구의 한강 너머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오늘 성동구라든지 광진구에 대해서 좀 지역 분석을 특별히 해보겠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강남구 위쪽에는 이 성동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위쪽에는 이 광진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이 이 4군데라고 한다면, 그거를 피해서 지금은 아무 규제 지역이 아닌 곳 중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곳이 이곳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쪽을 한번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동구라고 한다면은 왼쪽에는 이제 중구, 또 동대문구, 그리고 용산구 접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광진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쪽 왼쪽부터 뭐 옥수동, 그죠? 그리고 금호동, 예. 그리고 뭐 행당동이라든지 또 왕십리동, 마장동, 용답동, 뭐 송정동, 또 사근동, 그리고 성수동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소위 성동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만 해도 3호선도 관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호선도, 또 2호선도, 또 분당선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노선이 성동구를 지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조금 강남 접근성도 좋고요. 일단 3호선 라인이라든지 또 분당선 라인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소위 업무지구라고 한다면은 종로 중구 쪽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요. 또 강남 쪽도 언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로 중구 업무지구라든지 또 이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성이 굉장히 강하죠. 서울시에 아시다시피 3도심 한다면은 이쪽 종로 중구, 그리고 강남, 그리고 이제 여의도권역을 얘기를 하죠. 영등포권역. 예, 그래서 이 3도심 중에서 이 2개 도심을, 2개 업무지구라는 곳을 접근하기 굉장히 좀 용이한 곳이 이쪽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제 성동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지금 현재 성동구에 이제 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원호 구청장인데 이제 민주당 쪽이 3선째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2022년 7월 1일이니까 이제 2026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돼 있죠. 자, 왜 언급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한다면 지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에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특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이 다른 구청장이 지금 성동구를 좀 이렇게 행정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너무 적극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감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1번지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쪽 그 옥수동이라든지 또 금호동이라든지 이쪽 보면은 재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일찌감치 들어선 곳들이 굉장히 많죠. 또 위쪽으로는 1차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왕십리인데, 어쨌든 이 왕십리만 해더라도 1차 뉴타운 부분이고요. 한양대학교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왕십리역만 한다면은 2호선이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경의선이라든지 또 분당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개 노선이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동부선까지 또 노원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중요한 교통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왕십리역과 근처에 있는 이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만 해더라도요, 거주 편의성, 즉 교통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은 곳이다. 뭐 거주하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좋을 수가 있고, 단지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은 거의 굉장히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 1번지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최초에 진행을 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발 계획이 또 있느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다 돼서 아파트가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거의 다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개발이 될 곳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성수동이 되겠죠. 성수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해서 이런 식으로 한강변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지금 이제 재개발 한참 진행 중인데,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아직은 더딥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 이제 조합설립 인가 받고 이제 사업시행 인가 해서 또 이제 관리처분까지 나야 되는데, 아직 사업 진척이 조금 더디다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단점. 만약에 사업이 조금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근처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일까? 이 한강을 이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압구정이라는 거는 이 한강이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요, 평당 1억이 훌쩍 넘어 있는 상태로서 그야말로 여기에서 랜드마크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또 여기 아니래도 갤러리아 폴이라든지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주상복합 형태에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이 서울숲을 위시로 한 이런 곳을 공원이라는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개발을 논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은 이제 이미 개발이 진행이 된 곳, 개발 진행될 곳이 이제 여기라면 향후에 지정될 곳, 즉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으로 좀 지정되기에는 구청장의 의지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런 부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뭐 일부는 조금 용납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게 이렇게 개발을 필요로 하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성동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광진구입니다. 자, 광진구 입지는 뭐 이쪽에는 이제 당연히 성동구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중랑구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잠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구리, 또 강동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애초에 이제 성동구에 같이 있다가 이제 분구됐다라고 하고요.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자양동이라든지 자양동, 구이동, 또 군자동, 능동, 중곡동, 광장동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입지 자체가 7호선 라인, 그리고 이제 5호선 라인, 그리고 2호선 라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7호선 라인에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 위치해 있고, 여기 한참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또 삼성역 같은 경우는 GTS 2개 노선이 이제 지날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여길 기준으로 생각하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쪽 교통이 좋아지면서 뭐 소위 아파트 가격도 더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결국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구매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 텐데요. 너무 비싸요. 여기도 양쪽도. 그러면 결국 이제 한강을 넘어서 위쪽으로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쪽 가까이는 자양동이라든지 뭐 이쪽 근처에 있는 곳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 향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전체적으로 광진구라는 입지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한강물이 상류에서 하루로 지나면서요. 이렇게 물을 감싸는 곳이 굉장히 풍수상 좋다고 얘기를 했고, 역시 이 압구정, 이제 세조 때 이제 참모였던 한 명의 그분이 이제 정자를 지어서 놀았던 곳이 압구정 정자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이 풍수상 굉장히 좀 좋은 곳이고, 이렇게 물을 감싼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여기 용산구, 그리고 이쪽엔 광진구.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세 곳이 풍수상 굉장히 좀 좋은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중에서 광진구 내에서도 이 자양동이 전부 다 이제 한강을 이제 감싸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구청장이 국민의힘 김경호 구청장이 작년 1월부터 임기가 돼서 이제 2026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임기가 맞물려 있고, 또 같은 국민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 신속통합기라든지,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성동구 정원호 구청장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진행할 것이다. 신속통합기라든지 모아타운에. 자, 그 기본적으로 광진구 같은 경우요, 위쪽 그 중곡동 일대, 뭐 구이동 일대, 또 군자동이라든지 능동 전체적으로 쭉 있지만, 이 한강변에 속한 곳은 역시나 이제 자양동, 그리고 광장동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제 광장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하고요. 또 자양 3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구성이 많이 돼 있는 곳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 잠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자양동으로 넘어오는 곳이다. 입지, 즉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충분히 이제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자양동은 1동부터 4동인데, 아까 이제 4동은 이쪽 이고요. 3동은 아파트 지구, 그리고 자양 1동은 자양 구역 아래쪽에 있는 요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자양 2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의 자양 재정 촉진지구 해서 한창 개발을 하고 있고, 주거지역으로 따진다면 자양 1동과 자양 2동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곳. 뭐 거기 말고도 뭐 위쪽 뭐
구이동이라든지 또 중곡동이라든지 이런 곳도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신통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 모아타운만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수시로 이제 신청만 했다 그러면 쫓아가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모아타운 지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동의가 잘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손쉽게 그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왜 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쪽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한강변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자양 2동 안에서도 한강변에 이렇게 블럭 단위로 좀 큰 도로를 블럭으로 이렇게 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블럭 요쪽은 자양 3동이 되고요. 또 요 블럭은 자양 2동이고 자양 2동 중에서도 아마도 이렇게 요 블럭 이렇게 따진다면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흔히 가칭 1구역이라고 예상되는 곳이 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게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아파트들이 있어서 조망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유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망을 막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굉장히 조금 좋은 부분 하고요. 또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하철하고 가까운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 신자초등학교 이 블럭이 7호선 뚝섬 유연역하고 이제 도보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입지일 것이다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안에 소위 이제 물건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본다면 저는 좀 신축 빌라가 좀 더 유리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빌라가 있고 신축 빌라가 있고 구빌라가 있어요. 일단 이 전세가 받쳐져서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좀 작다라는 부분이 이제 신축 빌라일 거고요. 구빌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투 측면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조금 낮게 형성돼 있어서 좀 구축 빌라가 좀 이렇게 실투 금액에서는 더 크기 때문에 신축 빌라가 훨씬 유리하다. 보통 이제 재개발 현장 가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요, 소위 이런 식으로 실투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피가 가장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뚜껑이라고 하죠. 그 무허가 건축 같은 경우 그야말로 이 물건에 대한 감정가가 거의 없죠. 이제 그게 피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물건에 대한 감정가가 크다. 예를 들어 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이다. 이거는 피가 초기에는 거의 없는 상태로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투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다. 또 많은 분들은 구축 빌라가 보통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평가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주 옛날 방식인 거고요. 지금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소위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축 빌라가 기본 거래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축 뭐 꼭 대지 지분에 물론 반영은 하겠지만 일부는 대지 지분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거는 옛날 방식. 지금은 그야말로 거래되는 시세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신축 빌라가 더 유리한 곳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특히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동 광진구청장이 국민의힘 그리고 신속통합계라든지 모아타운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또 이렇게 이 다세대 밀집으로 돼 있는 곳
같은 경우가 주민 동의가 잘 이루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이라든지 이쪽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재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될 내용, 뭐 세금이라든지 뭐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믹서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유망 투자 지역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좀 때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부분 문의 주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말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